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민원 중개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들어온 민원 내용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저는 원래 스포츠를 좋아해서 제가 KC가 처음 왔을 때부터 농구를 이렇게 안 빼놓고 봤었는데요. 좀 솔직히 말하면 좀 화가 좀 나더라고요. 야구장이 뭐 생긴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농구팀을 보내고 야구장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좀 안 되고, 저는 원래 농구를 좋아해서 농구팀이 좀 생겼으면 좋겠고 기왕 야구장 짓는 거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무래도 이제 좀 야구 이런 게 인기가 많으니까 야구도 들어오면 좋지 않을까. 지금 월드컵 경기장 옆에 짓는 게 지금 실내체육관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조금 늦은 감도 있기도 하고, 업체에서도 지원을 하긴 하겠지만은 전주시에서는 당연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지원이라고 보긴 한데 좀 더 지원을 해서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야구 같은 거 좋아하는. 다 이제 없어졌잖아요. 다. 겨우 이제 축구 하나 남아있는데 많이 없잖아요. 좀 하나라도 생겨야하는데 이제 야구 같은 것은 안 될 것이고요. 기업이 없잖아요. 그 유치할 그런 큰 기업들이 없으니까 안 된다고 봐요. 실상 보면은 전주시에서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능력이 안 돼. 누구 말대로 프로축구도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어. 그나마 이렇게 응원단 같은 분들이 조직이 잘 돼 있어서 그나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재정이 좀 좋아야 하는데 재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야구 같은 경우에는 보려면 또 군산까지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접근성이 낮아요. 전북을 연고로 한 야구단이 없단 말이죠. 저는 이 전주를 기점으로 한 이 전북을 중심으로 한 야구단이 그런 좀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이건 또 너무 큰 바람이고, 네. 네, 전북의 프로 스포츠 구단을 만들어주세요. 오늘 민원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시도는 있었지만 실패로 돌아간 적도 있었고요. 우리 지역 전주 이름을 달고 뛰던 구단이 어느 날 갑자기 연고지를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이 아쉽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요. 이런 가운데 뭐 최근에는 치열한 승부 끝에 이 프로축구 K리그 1에 잔류하게 된 전북 현대, 부진을 보면서 답답해하신 분들도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내용과 함께 프로구단 유치 가능성과 한계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 상담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민원상담소 노동자들이세요. SK 브로드밴드 전주방송의 유철미 기자. 네, 안녕하세요. 전북 환경운동연합 문지연 처장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전주시 임상훈 공보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방송작가 김노현 작가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십니다. 스포츠 미디어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김진규 대표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서 처음으로 모신 게스트이신데 김진규 대표님, 저희 방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시청 인스타에 네. 뭐 하나 뜨더라고요. 맞아요. 시청 뭐 직원분들 해가지고 저도 인스타에 뜨는 걸 하고. 이분 네. 통해서 알았어요. 또 뭐를 이제 만들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뭐 그냥 저는 이제 시청 인스타에 뜨길래 시청에서 뭐 운영하는 뭐 FM 라디오 같은 거 만든 줄 알았는데 네.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공동체 뭐 라디오라고 네, 맞아요. 해서 뭐 저희가 좀 써도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 시절에. 아니,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해요. 돈만 내시면 뭐 유료예요.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는 게 이 네.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니까요. 네.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런 프로그램에 오늘 직접 출연을 하셨어요. 네. 네,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지금 뭐 라디오라고 해가지고 카메라가 없을 줄 알았는데 지금 앞에 카메라가 4대나 있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래도 이제 좀 제가 또 재밌어하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즐겁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대해 보겠고요. 뭐 오늘 축구 이야기도 좀 함께 할 텐데 우리 유철미 기자가 축구 덕후시라고요? 근데 아마 작가가 덕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덕후예요. 여기 그죠? 4명 중에서 그렇지 상대적 덕후라고 이제 보면 되죠. 뭐 김진규 대표만은 못하겠지만 여기 업으로 하고 계시는 거고 네. 저도 이제 축구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그 아내하고 아이와 같이 직관 가서 응원하고 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뭐 지식이 많은 건 아니고 가서 응원하면
아, 뭐 그 정도면 스트레스도 더 풀리고 풀리고. 네. 맞아요. 뭐 응원가도 웬만큼 다 알고 네. 뭐 그 정도는 됩니다. 해보실까요? 네? 뭐 하나. 아니 아이도 축구 전북의 네, 뭐 이렇게 하면 되나? 승리를 이렇게 하면 되나? 위하여. 네. 아니 따라해요. 문지연 처장님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뭐 네. 저희 그 80년대 태어난 친구들 보면 마지막 승부부터 시작해서 축구, 농구, 배구, 뭐 야구 뭐 안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 전반적인 연구전 관심이 다 이런 많았던 것도 네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오늘 뭐 축구 이야기도 좀 해보고 농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텐데 유철미 기자, 네. 전북현대 올해 왜 이렇게 부진했어요?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고 사실 이렇게 김진규 대표한테 해야 될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그냥 스포츠 팬으로서 전북 현대모터스 팬으로서 좀 보기에는 이게 성적이 오래 부진했던 거지. 이게 이 부진의 사유들이 누적돼 왔다 한 2, 3년 동안. 그 처음에 이제 김상식 감독이 이제 감독을 맡고 나서 팀을 이제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선수 영입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뭐 지적도 전 뭐 들어봤던 것 같고 최근에는 뭐 주요 선수들의 어떤 일탈 그다음에 동계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깝긴 한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이제 앞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사실 저희가 이 방송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가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스포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우리 김노현 작가가 고민이 굉장히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근데 이렇게 축구만큼 축구 걱정하기도 힘들었는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나라 걱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답답하긴 한데요. 네. 오늘 시점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 일반 시민들은 또 일상을 살아야 되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축구 걱정도 하고 네 여기 전주시에 관련된 뭐 민원 이야기도 해보고 그냥 그런 네. 자리로 좀 들으시는 분들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축구 덕후 입장에서 약간 어떤 기분이었냐면 네. 그 세상에 전북 현대모터스가 승강 플레이오프로 갈 거라고는 상상도 그러니까. 못했던 맞아요. 팬의 입장에서 네. 이제 2차전을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같은 날이었던가요? 같은 날은 아닌데 네. 아무튼 앞두고 있었는데 있던,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를 굉장히 이미- 개인적으로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미 스트레스를 많았는데. 12.3 그 네. 비상계엄이 터지고 나서 극대화가 예, 됐죠. 이 스트레스가 극대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12월 8일 날 2차 승강 경기 플레이오프 이제. 2차전이 있었는데 감흥이 좀 덜하더라고요. 너무 센 걸 맞아가지고 12월 3일 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문지연 처장님도 그날 뭐 직접 기자회견 보셨습니까? 담화를? 네, 담화를 보고 저는 이제 12.3 때 비상계엄령 되고 나서 활동가들끼리 좀 모였습니다. 대책 마련 좀 필요할 바로 것 대처를 같아서 해야 하니까. 바로 좀 모였었고 그리고 날을 세고 그 다음날 아침 9시 기자회견과 집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해마다 박근혜 퇴진 때도 느꼈던 거지만 이제 갈수록 많은 시민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가 무너진 거 아닌가, 붕괴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30년 동안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운동 안에서 저희는 이만큼 성장해 왔더라고요. 비상계엄령이 터지고 나서 이거를 바라봤을 때 많은 시민들이 다들 의아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저희의 지금 현재의 시민들의 감수성, 시민들의 의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 감수성과 시민들의 의식을 못 따라가는 현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하게 본다라고 보고요. 그거를 옹호하는 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시민의 의식에 못 따라가는 정치를 지금 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네.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저는 저절로 다 없어지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안에 시민사회단체 입장 안에서는 앞으로 민주주의 운동 혹은 시민들에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 노력이 저는 더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리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집회 현장에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목소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김진규 대표님도 좀 지켜보셨을 텐데요. 네. 저는 사실
그 생방송으로 보진 못했고요. 다음날 아침에 돼서야 이제 상황 다 종료돼서 알았는데 사실 뭐 계엄이라는 거를 경험한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뭐 무서운 일이고 뭐 얼마나 이제 국가적으로 힘든 일이라는 거를 사실 잘 알지는 그쵸 체감을 못하죠. 체감을 하지 네. 못하지만 이제 끝나고 뭐 계속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 이제 총칼을 이제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 난입을 해가지고 맞아요. 뭐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또 스포츠 쪽에서만 이제 계속 평생을 있다 보니까 문화, 뭐 여행 네. 이런 쪽으로만 있다 보니까 항상 한국의 좋은 면만을 바라보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업이 돼 있었고요. 근데 타격도 네. 있겠다 이쪽.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기는 있었는데 결국에 근데 좀 일상으로 회복이 좀 빠르게 됐다는 것을 저번에 이제 저희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 때 한 2만 5천 명의 관중들이 전주성에 찾아오시면서 네. 그 열기 덕분에 저희가 그래도 잔류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서울에서는 그렇게 또 치열하게 뭐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나름대로 30년 넘게 싸우는 민주주의의 토대가 잘 마련돼 있다는 거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이제 또 있으니까. 예, 맞아요. 또 우리가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서 안심을 하고도 있습니다. 네. 사실 한국 사회 민주주의 성숙도를 확인할 수 있었던 뭐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외신에서는 민주주의 회복력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결국 그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고요. 맞아요. 네. 네. 그 위에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를 빠르게 또 회복해 나갔던 것도 시민들의 힘이었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금 방송을 녹화하는 이 현 시점에서는 아직 탄핵이라든지 네. 자진 하야라든지 뭐 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좀 이 상황 속에서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문 전 처장님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움직임이 조금씩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느껴졌고 그 분노가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 당사까지도 넘어갔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당사의 마지막 처절한 절규 같은 지금 상황을 저희는 지켜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은 끝내 정신을 차릴 거고 언젠가는 올 건데 그게 저는 12월 14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이제 헌재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 또 다른 또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 한동훈과 그다음에 국무총리가 지금 또 다른 정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의 권한을 네. 자신들이 이임받아서 해결하겠다. 네. 라고 하는 거를 국민들이 동의하나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좀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현장에서 목소리. 느끼니까 네. 더 그러시겠어. 네. 맞아요. 네. 체감을 전혀 못한다. 뭐 공보학교에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네. 사태를 보시면서 드는 소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아유. 발언을 조심해야겠다. 당황했어. 아니에요. 그 12월 3일 날 이제 10시 30분에 비상계엄 담화가 있었고요. 그걸 보면서 오늘 잠은 다 잤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긴장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1시 좀 넘어서부터 뭐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던 건 아니고 네. 우리 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시장님 이하 국장급들 비상 바로. 소집이 떨어졌어요. 네. 나가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나가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인 입장이다 네. 보니까 이게 비상계엄 사령부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기 이행을 해야 위해서 되느냐. 우리가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맞설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에 대처를 대한 어떤 시민들의 안전과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그쵸. 나가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가야 예, 되는 건지. 당연히 후자였었고요. 네. 뭐 여하튼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도 좀 기민하게 대응은 했었고요. 네. 저는 뭐 시민이 권력을 부여했고 그런데 올곧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다시 돌려 놓으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맞아요. 나온다라는 네. 말을 네. 그냥 풀어서 네. 두 가지 문장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정보차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방송되는 시점에서는 이 정보가
별 소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객사 앞에서 네. 이제 촛불 집회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시민들 화장실 때문에 불편해 하셔가지고 그러네. 네. 그 저 임시 개방 화장실을 저기 마련을 했고요. 네. 다빈치 안경 객사점, 하수경 가마솥, 옐로팜 객사점, NC 웨이브 전주점, 그리고 호떡 귀신 여기 화장실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가 기민하게 움직였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감사하네요. 협조해 주신 네. 우리 그렇죠. 이 사장님들한테 업주 정말 사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이 정보가 좀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현 상황에서 우리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내란 사태, 좀 이런 일련의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번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이런 일들이 재현되는 문제, 더 재현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한번 짚어봐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김노현 작가 끝으로. 네. 저희 아이가 이제 11살인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집회에 나가가지고 그때는 그 무릎에 앉아가지고 말 배울 시기였는데 그 말을 하야하를 먼저 배웠었거든요. 정말로 그 집에 와서 챙다가 책이 네모나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야하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가 한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나는 이제 11년 인생 살았는데 왜 나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나한테 이런 일이 2번이나 벌어지냐고. 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저 정말 역사 교육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각종 참사들 맞아요. 저 진짜 어떻게 설명해줘야 될까요? 너무 답답해요. 정말. 네. 아마 그 우리 방송이 그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 그 표결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긴 하는데 그게 상식이긴 하니까요.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건가에 대한 그것도 이제 그 예상을 해보면 네.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이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군가는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든 아니면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순서대로 이제 할 텐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약에 자격이 없다 내란에 동조했다 하면 다음 이제 뭐 탄핵시키고 다른 사람이 할 텐데 어찌됐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권력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는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위험천만한 그 권력자의 어떤 퇴진이 일단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걸 텐데 전 여기서 이제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있다. 뭐냐면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이전 것들을 계속 까먹어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루에도 그러니까 한 시간에도 계속 뭐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 이 내란 세력에 누가 동조했고 누가 가담했고 누가 힘을 보탰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억해 나가야 된다. 중요하네요. 그래서 네. 좀 저번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님이 한 분이 2년 지나면 다 잊혀진다. 윤상현 라고 의원인가요? 네. 네. 그렇게 맞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의 또 역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어쨌거나 이번 탄핵 가결시키고 시민이든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든 그런 공론화,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는 뭘 여기서 깨닫고 가져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박근혜 탄핵 이후에 시민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른 새로운 안에 대한 고민들이 전혀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는 그거를 놓치면 다시 반복된다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뭐가 문제였고 평가를 명확하게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김진규 대표님이 제가 섭외할 때 명언을 하셨어요. 정치가 축구보다 재밌는 것이었네요. 라고 하셨거든요. 뭐 전제 조건을 깔면은 올해 전북현대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안타깝네요.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아니 뭐 좀 진짜 스포츠처럼 뭔가 또 나뉘어가지고 뭐 대결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고요. 이전의 정치가 네, 맞아요. 사실은 뭐
뭐 이쪽 지역에 태어나다 보면은 정치적인 색깔을 뭔가 드러내기 쉽지 않은 환경이 분명히 맞아요. 조성이 돼 있고요. 근데 저희 나이 때만 해도 좀 그래도 제 친구들하고도 다 찍는 정당이 선호하는 정당이 솔직히 다 다르거든요. 전주에 있더라도.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또 기성세대 아니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보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 사건을 네. 보면은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조금 지역의 그 고착화된 특수 그 정당들에 대한 선호도가 분명히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결국에는 대선을 도와준 대가로 공천을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 공천을 요구했다는 건 거기서 공천을 받으면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사실 공천을 요구하는 건데 그게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차라리 이제 정당하게 돈을 받는 게 나은 상황일 텐데 거기서는 이제 정치인을 한 명 만들어 볼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바꿔 말하면 이 지역에서도 충분히 그럼요. 지금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진짜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있어서 너무 실제로 처벌 네. 받고 한 사례도 있죠. 네, 실제로 저도 네. 많이 들어보기도 네.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그 관련된 정치 이슈 얘기할 때 또 맞아요. 모셔야 되겠는데. 네, 이분이 지금 저희가 축구만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머릿속에. 특집 방송을 한번 편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자, 그건 특집 방송으로 넘기고 오늘의 주제로 네. 돌아봐야겠습니다. 전북의 프로 스포츠 구단을 만들어 주세요. 이 민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전북현대 프로축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유철민 기자. 네네네. 지금 전북현대가 언제 생긴 거죠? 전북현대 일단 그 우리 전라북도에 현재는 유일한 프로 스포츠 구단이 전북현대 모터스입니다. 이밖에 없죠. 이게 풀네임이 전북현대 모터스죠. 네. 전북현대 모터스가 사실은 1994년 전에는 그 전북 버팔로라고 하는 버팔로. 이름으로 네. K리그에 참가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그 이름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이제 1994년 12월에 현대자동차 지원 아래 독립법인체인 전북 다이노스라고 하는 들어봤어요. 전단이 그렇죠. 들어봤어. 이게 공룡 아직도 이게 네, 그 네. 깃발 응원합니다. 들어가서 다이노스는. 네. 네. 그래서 이제 2000년에 이제 전북 현대모터스라고 하는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요. 사실 전북 현대모터스는 우리 K리그 축구 역사, 프로 축구 역사에 가장 든든한, 가장 잘 나가던 과거형이죠. 잘 나가던 프로 스포츠 구단이었습니다. 뭐 왜 지금 이 지경이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진규 대표님, 네. 전북현대가 전성기 시절 네. 꽤 길었잖아요. 네, 길었죠. 좋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여기 좀 덧붙이자면은 네. 전북현대라는 팀이 만들어진 건 2002 월드컵 때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2002년. 네, 당시에 이제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그 호남을 연구로 하는 K리그 클럽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94년도 이쯤에. 근데 그때 이제 현대자동차가 여기 완주 상공단에다가 상용차 전용 공장을 짓게 되면서 전주시하고 현대자동차에 이제 인연이 한번 맺어졌고요. 그 계기로 이제 당시에는 현대그룹이었죠. 하나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2002 월드컵 유치를 현대그룹에서 굉장히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유치전에 나섰고 그러면서 이제 호남팀이 필요하다라는 의식 속에 이제 이 그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에 있던 뭐 하청 기업에서 모기업 형태로 하고 현대자동차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처음에 전북 다이노스가 만들어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해에 전남 드래곤즈도 같은 이유에서 생겼고요. 그래서 전남 드래곤즈도 94년을 창단 연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듬해 이제 수원 삼성도 이제 수원 연구지가 수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지역 팀들이 이제 좀 많아진 계기가 2002 월드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월드컵이 중요했는데.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맞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월드컵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스코라는 이제 국내 굴제 대기업들이 K리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우승은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전북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지방 구단이라는 한계랑 구단 이제 인프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제 중하위권을 맴도는 팀이었었는데. 잘 못했구나. 근데 이제 최강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2005년도에 저희가 FA컵을 당시에 이제 세 번째 FA컵을 우승을 한 이후에 네. 또 2006년 AFC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현대자동차가 그닥 이제 K리그 클럽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못 느끼고 있었는데 클럽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그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그 K리그 클럽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는 이제 좀 계기가 됐었고요. 이 뭐 당시에 2006년 당시에 모기업 홍보 효과가 뭐 1,000억 원이 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현대자동차에서도 충분히 이제 투자할 유인을 찾았던 거고요. 최강희 감독이 부임하기 시작하면서 전북현대가 우승도 하게 되고 네, 최강의 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유철미 기자, 네. 통틀어서 우승을 몇 번이나 했죠? 참 아쉽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큰 별 하나 다른데 10번 우승이 되는데 지금 현재 9번 K리그 9번. 작은 별 9개구나. 그리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우승한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FA컵이라고 불리는 코리아컵에서도 몇 번입니까? 이 하나 둘 다섯 번. 5번 우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의 최강을 가리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도 2번이나 우승한 저력 있는 구단이죠. 아니 전북현대 모터스로 팀명을 정한 게 200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한 24년 이 정도 흐르는 동안 10번 내가 갖고 9번 우승을 했다. 9번 우승. K리그. 근데 공식적으로는 전북 다이노스 시절부터 저희 구단 네. 역사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근데 안타깝게도 다이노스 시절에는 우승을 하지는 그때는 못했기 하지 때문에. 못했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우승 비결이 그러니까 최강희 감독 그 순수한 개인기입니까? 아니면 뭐 그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그러니까 사실 잘 되는 팀은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올해 또 뭐 같은 이제 현대자동차를 모기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이제 우승을 진짜 맞아요. 오랜만에 또 했지만 기아도 계속 이제 뭔가 안 풀릴 때는 한없이 안 풀리고 작년에는 뭐 감독님이 또 그렇게 또 안 좋은 안될 사건으로 때는 맞아요. 들어가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지만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새로운 감독님이 팀을 잘 추스려서 이렇게 우승을 할 거란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전북 역시 이제 한창 잘 나갈 때는 기업 이제 모기업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도 있었고 최강희 감독님 지도 아래서 좀 팀이 끈끈하게 하나로 뭉쳐 있었던 것들 그리고 네. 그 중심에는 또 역시 이동구 선수가 맞아요. 그 팀에 이제 선수가 또 있었어. 네, 버팀목 다둥이 역할을 아빠. 맞아요. 네. 해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한마디 하셨죠. 이동국 앞에 다둥이 아빠가 아니, 붙어있지 난 저는 상상도 못했네. 축구 좀 뭐 나도 요 정도는 안다 한번 티를 내고 싶었어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좋은 스태프도 있었고 최강희 네. 감독을 비롯해서 그리고 뭐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도민들의 응원 좀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 것 같은데 그에 못지않게 지자체에서도 좀 지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홍보 타임. 물론 저 그간 이제 그 현대 축구단이 저기를 월드컵 경기장을 이제 홈구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시설 투자가 부족하다 이런 이제 비판이나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사실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는 그 구단하고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홈구장인 그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이 시설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읊어야 될 정도로 그래요? 또 읊으실 거예요? 많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 좀 보면 그 필드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데 한 20억 정도 들여가지고 좀 진행하고 있고요. 또 보조 경기장 철거되면서 대체구장 만드는데도 5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고 그리고 전북 현대 창단 30주년 역사기념관하고 펜숍을 조성하는 사업에 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리고 좋네요. 예, 그 못지않게 이 시설 못지않게 또 팬들을 위한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코로나 때 이제 중단이 돼 있었던 그 1994 네. 버스를 이제 민선 8기가 다시 이제 재개를 해가지고요. 지난해 11월부터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5에서 10분 간격으로 1994 특별노선 10대 정도를 투입해가지고요. 네.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들을 네. 좀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여기 이제 시청에서 하는 거뿐만 아니라, 네, 아니 여기는 조금 이제 시청이 아니라 사실은 좀 시설관리공단 측에도 감사를 좀 해야 될 게. 올해 좀 잔디 이슈가 심했잖아요. 상암 맞아요. 경기장 같은 경우. 난리 근데 많이 였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선방한 편이었거든요. 되게 잔디 호평을 관리에. 느꼈죠. 예. 근데 사실은 그 이 경기장에 깔려 있는 잔디가 일반 공원에 깔려 있는 이제 양잔디, 뭐 조선 잔디 품종이 아니라 그 한국 잔디가 아니라 양잔디라는 네. 예, 이제 켄터키 블루라는 그런 품종인데 그게 굉장히 이제 고온에 약한 잔디거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라운드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잔디를 관리를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요? 환경이 몰랐어. 있음에도 네. 굉장히 이제 좀 시설관리공단에서 투자도 많이 해주시고 관리도 정말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그래도 저희가 그라운드 상황이 좀 좋게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일회성으로 뭐 조명을 교체한다 네. 이런 것들은 약간 일회성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경기장에 대한 이제 투자를 지금 또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도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지역 다만 지금 다만이 있어. 다만 어떤 네. 다만 이제 그라운드는 좋은데 이제 좀 외부에 그 페인트가 벗겨진다든지 그 게이트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잔디 관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소할 수도 있고 이미지상 중요해요. 예산도 사실. 잔디보다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요. 이분들이 게이트를 통해서 입장을 안 하시니까 게이트가 지금 어떤지 페인트가 몰라. 다 벗겨지고 이런 걸 모르시나? 그 나무 계단도 사려가지고 다 그렇죠. 부서져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은 시장님이나 일반 뭐, 입구로 안 오시고 아, 저거. 뒤쪽 이제 VIP 게이트로 그러네. 오시면은 거기는 대리석 같이 다 깔려 있고. 그러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면 관리를 지금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은 맞는 거죠? 시설 관리니까. 네, 예산은 이제 시에서 하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전주시에서도 그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개혁에 수립하지 않을까? 사람 좋아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전북하면 이게 낙후 전북, 소외감도 많이 느끼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도민들이 짙은 좀 패배 의식에 휩싸여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전북 현대 프로축구에서 맞아요. 절대 1강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서 상당히 기여하지 않았냐 이런 평가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뭐 김용희 대표님 그러니까 그런 뭐 것도 많이 느끼시죠. 실제 이제 저희가 2006년도에 AFC 챔피언스리그 처음 우승하고 만든 노래가 알레 알레 우리의 자랑 아시아 챔피언 전북 FC 이런 저희 응원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말대로 전북이라는 팀은 저희한테 자존심이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이런 전북 현대를 보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수도권 원정 팬들이 늘어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수도권 사람들은 연고 의식이 없어요. 크게. 예,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나는 FC 서울 응원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뭐 야구만 보더라도 거의 반반 채울 수 있을 만큼 크게 연고 의식을 갖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전북현대를 맞아요. 응원하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여기서 청년층이 그만큼 많이 나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봤던 그 클럽이 서울의 원정을 가요. 수원 원정을 가고 인천 원정을 가면은 그때는 자기가 거기가 홈경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좀 안타까운 전라북도의 자아상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진짜 것들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 알 수 있는 못지않게 거다. 네. 지역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북이라는 팀이 내가 전주 출신이라는 거를 저희가 서울에서 수원에서 인천에서 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자부심으로 이제 좀 표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이제 축구장밖에 없는 거죠. 네. 프로구단이 갖는 의미 단순히 경제적 이유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외에도 굉장히 유무형의 그런 자산으로서 프로구단이 차지하는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이걸 살펴보고 있는데 축구뿐만 아니라 저희 농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전주 KCC 농구단. 잠깐 우리 공무관님 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인상이 달라지셨는 느낌이야.
네. 지금 어쨌든 KCC가 전주를 떠났잖아요. 네. 그렇죠. 임상훈 공보관 예. 네, 떠난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일단 뭐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시민 여러분께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KCC가 부산으로 떠나가는 게 결정이 됐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스포츠 팬인데 여름에는 축구를 보고 겨울에는 농구를 보면서 맞아요. 뭐 1년 내내 즐거울 수 있었는데 겨울이 이제 허해졌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일단 전주시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무언가 대안은 낼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전주시를 대신해서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슨 대안일까요? 뭐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아니 뭐 하겠죠. 하겠습니까? 네, 대안 네, 네. 이전에 예. 그 전에 떠날 때 전주시와 KCC 구단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이 있었고요. 이거 이제 그 실체가 뭐예요?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KCC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그 실내체육관을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한 약속이 그 저기 민선 6기, 7기, 8기 이렇게 오면서 네. 좀 지연이 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 시절에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네, 전임이 아니라 그 전으로 올라갈 때부터 약속이 네. 있었었는데 그 지어주기로 한 시기가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의 문제이든 늦춰지면서 KCC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중간에도 한번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김한주 시장 한 오래된 얘기입니다. 김한주 시장 시절까지 올라갑니까? KCC가 우승을 했을 때 본인이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체육관을 신축 체육관을 우승하면 짓겠다. 근데 이제 그런 약속들, 정치인들의 약속들이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거짓고 아니면 헛구호에 그치면서 팬들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렇죠. 팬들도 네. 화가 나고 구단 구단 측에서도 입장에서. 왜 약속을 안 지켜주느냐라고 이제 불만이 계속 쌓여갔던 거죠. 그러면서 네. 지난 쪽에 대한 뭐 약간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유 기자님이 해주셔서 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여하튼 저희 쪽에 부족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그 같고요. 오범기 시장 얘기도 할게요. 그러면 예.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농구 팬들이나 KCC 입장에서는 당연히 실내체육관이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범기 시장이 이제 뭐 이게 뭐 KBO의 허구현 총재하고 만나서 네. 야구장을 짓고 뭐 2군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선언들 그런 이제 행보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서운해했다라고 네. 하는 뭐 얘기도 들렸거든요. 그 당시는. 또 동시에 이제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을 동시에 이제 준공한다는 개념이었기 그랬죠.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뭐 서운했다라고 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저기를 빌미를 만들게 한 것 중에 한 논리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전주시가 대처를 잘못했어요. 그거는 현 민선 8기뿐만 아니라 쭉 잘못해왔던 거죠. 다만 KCC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기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KCC가 프로스포츠 구단으로서 전주를 연고로 두고 과연 프로스포츠 구단답게 전주에 얼마나 투자했고 시민들 팬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냐라고 따져보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거든요. 맞아요. 또 그런 건 그런 비판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전주라고 하는 시장보다 부산이라고 하는 지금 부산가 있잖아요. 네. 부산이라고 하는 시장이 얼마나 큽니까? 가고 싶었겠죠. 근데 연고 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스포츠에서 이전하면 배신자로 낚인 찍히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었는데 옳다구나 하고 빌미가 됐군요. 네, 뺨을 네. 딱 때려준 격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김진규 대표님은 전문가로서 좀 그 KCC 농구단의 부산 이전 사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태로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일단 사실 축구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겨울에는 이제 이불 속에 있는 걸 좋아하지 농구장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뭐 저도 전북대 나오고 앞에서 농구장 그렇게 가까이 있었지만 농구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연고 이전설이 터졌을 때도 뭐 오히려 전북현대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게 솔직한 생각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뭐
저기 국회 앞에 나가 계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게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에서 여론이라는 게 있고 그 여론에 지금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질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게 지금까지 아까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연고 이전을 한 팀에 대해서는 축구 팬들은 패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아, 그렇게까지 축구 팬들은 돼요? 패륜. 네. 패륜이라고, 네, 패륜이라고. 저희가 네. 이제 그래서 이제 K리그엔 한 3개 또 패륜 팀이 존재를 하는데요. 세다 네. 세. 네. 네, 저희는 이제 좀 축구 팬들이 세다 보니까 어. 그렇게 있는데 이게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로 굉장히 조금 구단이 욕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오히려 구단이 야 너네 우리가 이해해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KCC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러니까. 시가 욕을 먹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이거는 지금 최근에 탄핵 정국하고도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특이함단 왜냐면은 이거는 시가 아무리 우리가 억울해 100번 억울하다고 얘기를 해봤자 그 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체육산업과에서 그 이제 뭐 좀 자문위원 네, 활동 많이 하세요. 활동 같은 네. 거를 제가 좀 하고 있으면서도 네. 실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작년 초 이 정도 그쯤에 이제 뭐 저희 스포츠 관광 활성화라는 주제를 갖고 이 안건이 한번 올라왔었는데 뭐 프로구단을 유치해야 된다. 뭐 이런 왜냐하면 이제 이미 이제 기공식까지 했던 경기장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안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네. 전주라는 시 등급에 따라서도 그 이제 조례 법률로인가요? 아무튼 그게 이제 지정이 됐으니까 몇 석 네. 이상의 실내 체육관 있어야 하고 네. 야구장, 종합구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주는 이제 무조건 지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활용 방안이 없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더 아쉬운 부분들이죠. 어떻게 보면 실내 체육관 지금 지어지고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설계 공모 과정부터 제가 한번 봤었는데 네. 이건 철저하게 프로구단을 위해서 발주가 나갔었던 거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프로구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관중석이 이 네. 서쪽 스탠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굉장히 이제 크지 않 이제 네, 작게 네. 왜냐면은 새로 지어지는 경기장 새로 지어지는 말씀하시는 경기장 거죠? 지금은 3만석 가까운 지금 전북대 앞에 있는 네. 경기장 같은 경우 3만석 가까이 되는데 네. 올해 신축 경기장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근데 증축을 염두한 상황이고 분명히 보면은 한 5천석에서 10,000석이 안 넘어갈 것 같은 규모거든요. 너무 작은데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육상 경기를 실제로 뭐 얼마나 볼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프로 스포츠와 실업 스포츠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쵸, 그 그쵸. 트랙을 쓰는 선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육상 경기장에서 할 수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지만 그게 그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관중들을 끌어모으지는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네. 근데 실내 체육관 안에서도 저희가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태권도도 할 수 있고 정말 많은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 5,000석이 넘는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거는 딱 2개밖에 없어요. 농구하고 배구밖에 없습니다. 실내 스포츠 실내로 중에서. 보면 네. 농구 배구. 그런데 그 가장 인기 많은 KCC 농구단을 저희는 잃어버렸고 이제 차선책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이 배구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배구단 유치는 그나마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요? 지금 7개 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과거에 연구가 여기에 배구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주시? 있었어요? 배구는 연고지가 생긴 연고이? 게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 지금 연고 이전이 이제 모기업이 바뀌는 그런 이슈들 그리고 이제 그 공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어디죠? 한국도로공사. 네. 공사 같은 네. 경우 이제 저 본사가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지금 전주도 혁신도시 오는 것처럼 네. 그런 이슈들이 아니고서는 그렇죠. 연고 이전이 거의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전주에는 새로운 배구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구단을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지점에서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유철미 기자. 네. 이 지자체에서 네. 왜 이렇게 프로구단 유치하려고 합니까? 돈이 좀 됩니까? 일단은 경제적 유발 효과 그런 것들을 연구한 사례가 많지는 않은데 그 가장 최근 게 수원시정 연구원에서 수원시에 이제 그 당시 그 조사할 당시 수원시에만 프로 스포츠 구단이 5개가 있었거든요. 네. 진짜요? 네.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 프로 스포츠 산업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얼마냐라고 조사해봤더니 그때 당시 한 3천억 정도 된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미국 프로야구의 오타니 선수가 네. 아주 뭐 유명하죠. 대활약을 네. 했잖아요. 네. 50-50도 네. 하고 뭐 그랬는데 네. 이 오타니의 경제적 효과가 그 한 사람의 경제 효과 추정치가 한 5천억에 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하죠. 이런 경제적인 네. 유발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거. 물론 이제 이게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거는 아주 성공 사례. 네. 오타니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이긴 한데 어찌됐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라고 하는 거는 뭐 단순하게 뭐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을 그렇죠. 사고 팔 때 이 어떤 경제 그 선순환 효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들이 이 프로 스포츠를 통해서 충분하게 지역 경제가 선순환하게 돌아가는데 큰 역할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네. 그런 면에서는 프로 스포츠 구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부심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프로스포츠 구단을 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지자체가 많다고 아니, 저기 보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네, 김윤 작가.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아까 그 프로구단 5개 정도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여가를 즐기는 문화도 따로 생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관광 효과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나름대로 아까 저기 우리 임상훈 공관님께서 그 말씀 해주셨는데 뭔가 그 팬샵 뭐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뭘 하면 왜 저 그런 거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는데요. 영국 맨체스터 이런데 보면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막 사진 찍고 이런 광경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도 좀 내가 정말 아예 데리고 가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건가? 전북이었는데 이렇게 강팀이 그냥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게 없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데 지금? 네, 그거- 요즘에 그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 산업, 스포츠 관광 활성화라는 이제 과제에서 제가 이제 그 스타디움 투어 전주 월드컵 경영 스타디움 투어를 제안을 했었고 네. 그게 이제 올해 좀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 그거 사실 그거 보고서 쓰느라 조금 그것도 네. 바쁘시겠구나. 네, 아니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경기장 투어 프로그램.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이런 유럽 구단들은 경기장은 이제 좀 이제 스포츠 산업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경기장을 지자체가 소유하는 시설이 아니라 구단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든요. 근데 그렇구나. 축구의 가장 큰 문제는 1년에 300일 이상이 이제 유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경우 1년에 그래도 그러네. 저희 같은 경우 한 144경기가 하고 있고 그럼 72경기가 그렇죠. 홈 경기면은 그래도 거의 많이 채울 수가 있어요. 네. 야구 경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이제 뭐 편의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김병현 선수가 운영하는 그런 뭐 햄버거 집이 햄버거. 예, 광주에 들어가 있고. 진짜? 근데 이제 축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3경기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낮네요. 그래서 네.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구단들은 그 잉여 시간들을 스타디움 투어 시간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맨체스터는 안 가봤지만 이제 뭐 레알 마드리드 같은 데를 가보면은 그 비용도 생각보다 비싸요. 한 5만 그쵸. 원, 네, 5만 원, 4-5만 원 했던 것 같고. 투어 비용이요? 투어 비용. 네. 네, 투어도 대신 한 2시간 정도 축구 경기랑 비슷한 시간대로 운영이 되면서 네. 이제 그 구단 트로피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사진 찍고 라커룸이나 이런 거를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루트를 이제 그런 투어 프로그램을 네. 운영을 하는데 네. 저희도 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그런 거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17년부터 시청에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시범 사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근데 인기 네. 많았다고요. 어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감사했어요? 지금 보통 설문조사를 하면은 응답률 한 10% 기록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응답률 90%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지금 저희가 별점으로 매겼을 때 4.92점이 나왔어요. 만족도가.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유료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유료 전환 후에도 재방문 의사가 100%가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몇 명이 온 걸로 저희 1년 이제 동안? 이번에 오신 분들은 총 한 300에서 한 4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이걸 놓쳤어. 온라인으로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예약자분들께만 그랬구나.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모집단은 150명 정도 중에 130명 정도가 응답을 이거 해주셨고요. 예약 사이트 열리자마자 다 바로. 매진했어요. 네, 바로 난 매진했어요. 알지도 30초 못했네. 만에. 아, 1분 30초 만에 매진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유료로 전화를 해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참여하겠다. 네. 네, 그 하죠. 재방문율이 100%가 나왔기 때문에 야, 저희가 이런 사업성이 확인이 됐고 진짜 그래서 확인됐네요. 이제 시청 측하고도 내년도 지금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잘 나오셨네요. 네. 오늘. 아니 사실 구단과 지자체 간의 관계 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기장은 시에서 세금으로 유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구단이 쓰는 거잖아요. 네. 쓰고 있는 그다음 상황에서 임차를 하는 네. 상황이고요. 구단을 어떻게 그러면 그 경기장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시민 중심으로 이 경기장에 대한 접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구단과 지자체 간의 바람직한 역할, 상호 관계랄까? 네, 두 분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자문위원회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게 구단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시의 가장 주요한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제 좀 농업 마케팅이나 이런 스포츠 마케팅 연계해서 농업 마케팅 이런 것들도 하다 보면은 시골에서도 무슨 축제 하나 하는데 몇 억 쓰는 거 어렵지 맞아. 않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심지어 이제 대표 축제라고 불리는 축제들은 맞아. 보통 예산 규모 10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축구단 그 시설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하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해주면은 저희는 그걸 10년, 20년 쓰는데 그거 한 번 예산 만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귀담아 들으셔야겠네요. 지자체에서는 어때요? 모기업이 있어서 이런 네, 모기업이 있어서. 네,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서 아니, 돌아가서 많이 아니 근데 저희 나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아예 저는 그래도 전주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KCC가 나간 이후에 굉장히 전향적으로 네, 저희 전북현대를 네, 너무 이제 또 아, 진짜 우픈 현실이긴 한데. 그래서 뭐 농구 팬이 아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이고야. 반가운 얘기긴 해요. 저 농구 팬인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거 듣고 네. 계신 KCC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전북 현대 난 농구 프로축구에 팬이야. 대한 이야기부터 KCC 농구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봤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주제가 새로운 프로구단 유치해 주세요. 뭐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네. 전주시에서 혹시 새로운 프로구단 유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진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실내체육관을 이렇게 구단에 맞춰서 이제 저기 용역을 발주하고 했었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실내체육관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이 이제 지어지게 되면 뭐 활용도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어떤 팀의 유치나 창단이나 그게 이제 어떤 분야가 될지 어떤 종목이 될지는 아직은 사실은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드릴 수는 없지만 유치든 창단이든 그 부분은 반드시 저희도 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선결 조건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1번이 사실은 안정적인 재정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전북연구원이 좀 그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에 연간 운영비가 이제 60억 원 이상 이렇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이제 될 수 있는 그런 모기업을 이렇게 뭐 찾는 것 이게 좀 시급한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네요. 아 그럼요. 네. 이게 백조 같은 거죠. 이렇게 네? 물밑에서는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네. 돌아오고 있어요. 오늘 공부관이 애쓰시네요. 와서 특종 하나 주실 줄 알았더니 네. 그 지금 전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네. 패널 분들께서는 혹시 프로구단을 유치한다면 어떤 쪽으로 유치가 좋을 것 저는 같아요? 이제 네. 저도 그 되게 다양하게 제가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드라마를 되게 네.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거나 어떤 이야기에는 스토리가 그 지금 전북현대에서 꾸준하게 했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사업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전주시도 그런 고민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KCC가 나가게 된 상황들을 저는 좀 솔직하게 더 이야기하고 어떤 상황이었다. 그리고 구단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소통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야구 전주가 쌍방울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헛헛함을 느끼시는 많은 시민들이 그렇죠. 분명히 그런 있었을 분들 많이 거라고 계시죠. 네. 생각이 좀 들면서 약간 야구장 얘기를 들었을 때 종합경기장 얘기 들으니까 그럼 야구장을 못하는 상황인가? 그러면 실내체육관의 공간이면 실내체육관이면 아까 농구나 배구를 또 유치해야 되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이제 근영여고랑 거기에 배구단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한번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가.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KCC 문제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죄송하다라고 하는 것도 정말 저는 중요하지만 이후의 행보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보를 명확하게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프로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혹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조심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좀 제언이 있으시다면요, 있습니다. 유철민 기자. 네. 저는 김진규 대표와 마찬가지로 그 축구 팬으로서 야구는 반대입니다. 여기 네, 야구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문지원 차장은 야구가 훨씬 좋을 텐데. 광주만 보더라도 기아가 워낙 잘 나가잖아요. 네. 맞아, 그래서 지금. 네. 광주 프로축구단이 성적도 좋고 아주 뭐 스토리도 많이 써감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 프로스포츠가 두 개가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제 피 터진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그래서 재원을 아까 얘기했던 가지고 것처럼 네. 자, 우리 여름 봄부터 가을까지 하는 스포츠가 있다고 하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뭐 요즘 여자배구 얼마나 인기 많습니까? 잠깐만요. 그런 것들 하나 유치하는 게 야구 좀- 네, 문지원 차장님. 네. 네. 저희 전주고등학교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네. 저는 아, 고등학교 친구들이 야구. 정말 단단한 친구들이 있다. 기아 가면 되잖아, 기아. 아유, 저희 전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네. 좀 살짝 들고요. 그냥 저는 좀 이런 게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를 말이라도 들어,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뭐든. 시민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고 한참 저는 19단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맞아. 했다 결국 실패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맞아요. 유치하겠다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네. 왜 이렇게 실패가 많아? 사실 야구는 이제 현실적으로 11구단, 12구단은 이제 힘들 거라서 사실 이제 맞아요. 좀 힘든 부분들이 있고 네. 뭐 지금 광주 야구장 같은 경우 전주에서 1시간 반이면 가고 거기로 가래요. 대전 이글스파크도 지금 내년에 새로 완공하는데 아 대전도요? 네, 금방 대전도 갑니다, 이제 금방. 수영장까지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패널이 편파적이에요. 저는 아무튼 농구는 안 오나요? 아니 시장님. 모든 스포츠를 다 좋아합니다. 저도 근데 이렇게 아까 마무리. 말씀하신 것처럼 배구는 좀 저희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는 아까 7개 구단으로 운영된다. 이 홀수 운영이 되면 리그 운영이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배구는 이제 저희 V리그 차원에서도 한 개 구단을 진짜요?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작년부터 이 아시아 쿼터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배구 같은 경우는. 근데 아시아 쿼터를 통해서 오는 동남아 선수들이 생각보다 요즘에 네임밸류가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그래요? 동남아 시장 규모가 애초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대전 정관장이라는 네. 팀에서 뛰는 인도네시아 맞아요. 아포지 유명한가 스파이커가 한 보네. 명 있는데 엄청 유명해요. 그 선수 인스타그램 팔로우만 수십만이 넘고요. 네. 와. 그 선수가 오자마자 정관장 유튜브가 실버 버튼을 받아버렸어요. 와. 네, 그 정도의 파급력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있다. 그러니까 전주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게 프로 스포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맞아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맞아. 네. 얻을 수 있는 네. 걸 생각하면 돼. 저희는 이제 이제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구단 중에 가장 우수 사례는 분명히 대구 FC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대구 FC 같은 경우는 지금 전주로 따지면 종합 경기장 자리에 경기장을 새로 신축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까지 지금 구단 수입으로 다 가져가면서 네. 약간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제 부도심에 네. 사실 그 축구장이 굉장히 활력소가 되고 있거든요. 너무 좋네요. 근데 저희는 이미 경기장을 개발하기로 아. 했죠. 이제 외곽에다 지었기 때문에 대구 네. FC 같은 효과는 지금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군에서도 군 단위에서도 10억, 20억씩 쓸 수 있는 게 이제 뭐 행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주는 지금 갖고 있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자산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지에 대해서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체류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하면은 그 동남아 선수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진짜 이제 맨파워들이 파급력. 저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농구나 지금 남자 배구에서는 그 정도 파급력 갖고 있는 선수들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 배구단 같은 경우는 지역 내 기업들하고 좀 컨소시엄 형태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부담을 하고 그리고 기대되네, 이 프로구단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회사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주를 몇 프로, 그러니까 시청이 주식을 몇 프로 갖고 있는 선 그리고 기업들도 주식을 갖고 그 이제 또 수익을 또 어떻게 보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본 다음에 이제 시에서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배구단 정도는 네. 충분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그에서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 또 우리가 다른 팀을 유치하면 필연적으로 그 팀은 또 패륜을 만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시에서도 좀 깊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진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구단 유치 과정에서 우리가 꼭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짧게 좀 그 부분 우리 패널분들 이야기 좀 의견 들어보고요.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짧게 할게요. 뭐냐면 사실 그 어찌됐든 프로구단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지자체, 뭐 정치인들 뭐 많이 입김도 작용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사실 관심이 그러니까 이런 걸 유치할 때만 관심을 가지지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런 스포츠에도 관심이 있고 잘하는 정치인이 좀 탄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알기도 하고 잘 알기도 하고. 이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요. 그냥 뭐 네. 하면 아니면 그 전문적인 사람을 곁에 두고 유치 때부터 전문적인 사람을 곁에 두고 좀 조언을 받는다든지 그런 소통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그냥 덜컥 네. 표만 가지고 생각해가지고 프로구단 유치하겠다라고 선언만 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뭐 많이 증명됐잖아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연불보다 jet밥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프로구단을 원하는 도민들의 실제 그 마음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대를 네. 위해서 프로구단 유치에 나서는 거 아니냐. 좀 그런 부분들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 좀 잘 듣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도민들의 생각이고 염원이고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짧게만 좀 지적을 하면 또 시장이 교체되면 또 이런 유치 전략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일거에 또 새로 세팅되고 또 이런 일들도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해 보이긴 해요. 일단 뭐 시장님이 공무원님한테 질문하면 지금 네. 공무원님 말씀하시기 상당히 곤란한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거시기는 프로 스포츠 구단 유치를 염원하는 민원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한 우리 전문가도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주기 대표님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함께 하셨는데요. 네. 예, 끝으로 뭐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그냥 내년에 뭐 전북현대 사실 올해보다는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 거라는 지금 확신을 갖고는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이것도 지역에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에서 또 재작년에 의자를 싹 한번 교체를 해주시면서 원래 월드컵 경기장은 기본이 4만석 이상을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피파 규정상 이번에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하면서 3만 3천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번 경기 한 2만 5천 명이 와도 경기장이 꽉 찬 느낌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번 평균 관중을 한 2만 명 정도 찍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파생된 그런 좀 부가가치들 경제적 가치들도 진짜 한번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정말 우승 세레머니를 다시 전북에서 할 수 있게끔 전주에서 할 수 있게끔 많은 팬분들이
또 전주성에서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갖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우리 김진규 대표님 정말 축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로운 프로구단 유치도 좀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여건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좀 준비해 가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과 얼마나 소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래서 또 하나의 프로구단, 우리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구단이 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침없는 시민 기살리기 프로젝트 거시기, 오늘은 프로구단 유치해 주세요 주제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패널분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024년 12월 또다시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주의, 그 희망을 상징하는 촛불 집회에서 요즘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노래예요.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우리 끝곡으로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